예, 2022년 6월 14일, 음력으로는 5월 16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여동생 시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예, 우리에게는 사돈이 되시는 거죠. 제가 부산에 갔다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까지 지냈던 제가 부산의 동네 중학교 부산 동인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모 님이 둘째 고모님이 그 영도 태종대에 사셔서 제가 거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으면서 제가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처럼 남포동과 자갈치를 이렇게 둘러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상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고향 창녕에 와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보고자 노력하지만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또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부모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뭐 아픔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선복을 입고 또 오늘은 제가 유군을 쓰지 않았지만 유군을 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제시할까 만들어 가야 될까를 조금이나마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바로 책임과 의무가 따르듯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중이 된다든지 또 목사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신부가 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분야의 연구진이 된다든지 뭐 군인이 된다든지 각자 자기 분야에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일반 민중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와의 갈등, 친척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민주와의 갈등, 검찰 구태타 세력에 대한 갈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깨어있는 시민이 다시 활동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인하면 그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세계 민주화의 이민을 우리가 이끌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선 선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 도량이고요. 또 조선 선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보통 시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자기의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가치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덕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음이 그 울분을 조금 담아내어서 정치산책 7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속해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민주, 통일론자라는 거죠. 개혁, 민주, 통일론자라는 게 통일론자라는 거, 론자. 자, 그러면 개혁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고 통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적 모순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하고자 하는데 반개혁하는 집단은 정치적인 투쟁 관계가 될 것이고요. 민주화를 내세워서 반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투쟁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통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반통일론자는 저와는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이기 때문에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집단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개혁, 민주, 통일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우리가 명시돼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당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앙당 대의원 800명이 바로 호남의 민중을 배신하고 깨어있는 시민을 배신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망을 40년 동안 달성시키지 못하게 막았던 존재들로서 이들은 개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을 비롯한 이번에 조국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의 개혁에 방관했다든지 그걸 반대했던, 또 지금도 수박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저항, 이들이 보여왔던 그들의 행태들,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중의 적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뭐냐면 쳐내야 되고요. 호남민중은 깨어나서 이들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낙연을 비롯해서 토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방 토 세력과 더불어서 이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의 적폐 중의 적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호남이 그렇게 많은 민주화를 열망했으면서도 호남의 민주화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연에게 속았고 호남 민중의 뜻을 배반한 소위 말하는 대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저도 속았던 것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민주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반개혁 세력들,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내 민주주의를 제하는 작자들, 그리고 호남 민중의 염원에 불응한 수박들, 이들을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다시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이런 당내의 반개혁적 인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그들의 대원이라고 말하는 중앙당 800명이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호남 출신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 중심이 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투쟁할 때만이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천 나갈 정치 집단이라 믿는다. 그리고 호남 정치인이 이를 대변해 주리라 믿는다. 예. 그러나 결국 우리는 속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속은 것이다. 그들은 직업 정치인으로 이득을 공유하는 자본주의의 정치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여기서 월급을 타고 깨어있는 민중의 염원을 배신해서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들이태어서 그들이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돈으로 밥 사먹고 그 돈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비루한 삶을 살았던 더러운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김대중에 열광하고 노무현에 열광하고 문재인에 열광하고 이재명에 열광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고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의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다. 조국과 추미애를 투입시켰지만 검찰 권력이 행정 권력인 문재인이 밀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재인이 무능력이다. 정치 권력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국정원 원장 박지원,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장 박병석이, 행정자치부 장관 전해철이,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 이들은 모두 진보 민주 인사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생각하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들은 호남의 피를 먹고 민주화의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을 호화호식한 자들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무력하게 무장해제 당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문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가서 거구 유튜버인들에게 조리돌림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는 것이 듭니다. 그 거구 유튜버들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지랄 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 거구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리 돌림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김건희와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진보 민주개혁 운동자들이 채통을 망각했는가?
언제 진보 민주개혁 세력들이 지주가 없는가? 저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예, 저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채통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 지주가 없는 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참 한심하다. 그래서 개혁 민주통일론자의 민주당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어제 이광재가 당헌 당규 바꾸고 삭발투쟁은 기득권화된 노사모의 목리로 보인다. 이광재가 바로 안희정과 더불어서 자희정 우관계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노사모에 매우 흥계를 남긴 일이었다. 안희정이가 몰락한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지 않았다는 그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광재가 선당 후사 정신으로 강원도 도지사에 나가서 의석까지 이뤘지만은 이번에 삭발을 해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사모의 현재 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광재는 개혁에 동참해야 하고, 박지원은 호남의 대우군을 옹호하지 말고 민주화를 위해 개혁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최경영의 그 시사 토크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말은 맞는데 결국은 호남 대의원들, 호남 기득권 세력들을 지키고자 하는 권력 이익에 취해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속뜻이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낙연이가 왜 망가졌는지를 알 것이다. 이제 박지원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이재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 박지원이가 개혁에 동참해서 이재명을 지원하는 것이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호남 민중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다.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저는 이 신비TV를 김상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신비TV를 보는데 이분은 그 호남 장성 출신으로서 매우 비평을 심층적으로 저는 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번번이 정치적인 판단에는 제가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이 비평하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이 신비TV를 보면서 시사공장 신비TV를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 이재명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 라고 말할 때 매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이재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현재의 엄중한 민주화의 지금 현재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T 김상호 선생을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께서 세 분의 자기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 이재명을 지원했다고 말을 하기에 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개혁을 말하면서도 호남 대우를 옹호하는 이중적 잣대가 김상호 씨에게는 있었는데, 진보 유튜버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헌 당부를 바꾸어 직접 민주주의 길을 열어가야 가자는 말이다. 여기에 이광재는 저항하는 것이다.
노빠 문빠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말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오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준다는 것이죠. 누가? 이광재가 저지를 하면서 이번에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 책임은 문재인이가 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적은 바로 우리가 한국의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대 반개혁이라는 전선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책임자 문재인이, 2번 책임자 이낙연이, 3번 책임자 박병석이, 4번 책임자 전해철이, 5번 책임자 심상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이가 정치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민주화를 말아먹는 검찰 쿠데타를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결국 민주주의를 말아먹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아침에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부터는 그동안에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해왔던 그런 패턴에서 좀 더 전위적으로 변화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 지금 현재 마음가짐과 느낌과 얼굴 모습, 기타 나의 지금 현재 처지는 이를 가장 솔직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중도 아니고,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구진으로서 또 교수도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일반 우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알찬 모습과 알찬 사고작용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견인해 나가고,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선비와 군자의 모델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여주고자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74,141년 망 959년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골장 김대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